차 엄청 많이 나고. 차 어디다 줄 알아? 안 닦고? 안 닦아요? 어디 차를 좀 눌러봐야 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 부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여는 본 고장으로 백제 손가를 간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 시티투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륙양용은 육상과 수상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매우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이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수륙양용 시티투어는 부여 10편 중에 6편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상 코스와 육상 코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승객 여러분은 그단결 강물이 흐른다 하여 이름 지어진 관광의 일부인 부여에서 흐르는 백마강을 따라 낙화암, 고란사, 천정대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500여 전 백제의 역사를 품은 왕실의 후원이면서 사리백 보선한상에 위치한 낙화암이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사리성이 함락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해가는 나라와 함께하겠다 하여 스스로 뛰어내린 강입니다. 백제의 역사와 백마강을 품고 있는 고란사라는 이름은 절 뒤편 암벽에서 자라는 고란초에서 유래되었으며 낙하암에서 뛰어내린 수많은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백제 후손들이 지어놓은 사찰입니다. 부서산성 관람을 마치시고 백마강을 1.5km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시대의 재상을 선출하던 정사암 바위 앞에 도착합니다. 받쳐놓은 걸로 기억해. 정사암 바위는 고대 때부터 신성시하는 곳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 천명을 중히 여기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원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수령양령에서 하차하신 이후 시티투어를 통해서 부서산성, 김남지, 정림사지를 관광하실 수 있으며 탑승권에 따라 백제문화단지까지 관광할 수 있습니다. 부서산성은 백제 사비시대의 궁궐의 배후산성입니다.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여 사용했던 백제 왕성이자 적의 침공을 막는 산성이었습니다. 평상시 왕궁의 후원으로 위급할 때 방어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국남지는 백제 왕국의 마지막 후원으로 궁의 남쪽에 있다 하여 국남지라고 부르며 며칠 아래 50여 종류의 연꽃들이 천만송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국남지의 조경 기술이 일본의 공포가 일본 조경의 원료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림사지는 백제시대의 절터이며 백제 때 세워진 옥층석탑과 고려시대의 절을 거쳐 지을 때 만들어진 석굴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정림사지 옥층석탑은 세련되고 정제된 조형미를 통해 격조 높은 기품을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부여는 거미불능 화이불치, 즉 동소하지만 부추하지 않은 백제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다음은 승객 여러분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리니 반드시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승객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명동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명조끼의 보관 장소는 의자 아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명동의 착용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착용하게 되며 방법은 일반 조끼처럼 입으신 다음에 조끼에 부착된 고리를 끼운 후 끈을 당겨서 벗겨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야간엔 조끼에 부착된 구명 보안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알리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안에 위치된 구명동의 착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륙양용 버스 창 주변에 부착된 소형망치를 이용하여 창 모서리 부분을 먼저 깨고 창을 부순 후 착용한 구명동의와 함께 수륙양용 버스에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번째는 이 수륙양용 버스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초과 탑승을 요구하거나 안전해져야 되는 사항은 제한되며 위험 방지를 위하여 승무원의 조치 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륙양용 버스 안에서 음주와 감옥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고성방가 등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은 제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버스 내부에는 인화물질과 같은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린 내용들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되니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주식회사 부여관광임직원 일동은 탑승객 여러분의 저기로 안전을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가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 이제 버스 타고 강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강으로 들어간대. 강으로 들어가니 좀. 자, 우리 이제 안전벨트 푸세요. 네, 우리 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풀고 갑니다. 좌우로 이동하시라고 푸는 건 아니에요. 강에 들어오면 양쪽의 균형은 아주 중요해져요. 자, 그리고 우리 키 작은 꼬마가 있다면 신발 벗고 의자 위에 올라가면 밖이 잘 보일 거예요. 자, 우리 강에 들어와서 뒤쪽에 스크류 2개 내렸어요. 이제부터 버스 아니고 배로 운항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온 이 강은요, 우리나라 세 번째 긴 강, 금강이에요. 이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의 뜸봉세미 발원지입니다. 군산만까지 흘러들어가는 총 길이는 401km가 돼요.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충청남도 금산군으로 그리고 충청북도 옥천 영동을 돌아서 이제 다시 충청남도로 왔어요. 세종시 공주시 거쳐서 부여군에 옵니다. 부여에 오면 이 강 금강이라고 안 합니다. 백마강 이렇게 불러요. 백제 때는 백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이 강의 현재 수심은 약 5m 돼요. 자, 그리고 수령 양용버스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딱 2대밖에 없어요. 이곳 부여군 백마강에서 2020년 7월에 처음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풋한 버스 중앙버스죠. 좌측으로 이제 노란 버스 보일 거예요. 자, 좌측 보고 계시면 노란 버스 보입니다. 저게 1시짜리인가? 찍었어? 네.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약을 리네. 자,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한 이유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좌측으로 지나갈 때 사진 잘 못 찍으셨죠? 네,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볼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볼 겁니다. 이제 제대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요.
보면은요, 예, 수령 양용버스 타셨다고 다 보시는 건 아니에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죠. 주말에 오시는 분들. 그런데 주말에 오셨다 그래서 또 보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바람 많이 불면 못해요. 물살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고, 예, 주말에 왔는데 이거 안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셨다라는 거는 복이 많으신 겁니다. 저희가 겨울에는 얼음이 얼었을 때도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얼음이 많아서 못했고, 또 지난번에는 바람이 하루 종일 불어서 못했고, 예, 물살이 때도 못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장님이 신경을 엄청 쓰고 하는 거예요. 차에도 에너지 소비가 심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턴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복 많으신 분들만 타신 겁니다. 멋지죠? 멋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수령 양용버스 타실 때 차체가 높아서 계단으로 올라오셨죠? 버스의 높이는 3.7m가 돼요. 시선에 들어오는 순간 앞쪽에 1m 20cm 현재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m 40cm 정도 잠겼어요. 아까 노란 버스 보니까 확실히 뒤쪽이 더 많이 잠겨 있죠? 네. 그 이유는요, 앞에 육상 엔진 하나 있고요. 저 뒤쪽에 좌현, 우현에서 수상 엔진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크류 2개가 또 내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뒤쪽이 더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이 버스는 차체는 높고 엔진은 3개에다가 스크류 2개까지 탑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 대형 버스보다 6, 7톤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빨리 못 가요. 70km가 최고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에 들어와서는 18km까지는 가능한데요. 우리 지금 그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갑니다. 한 10에서 12km 정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선장님 운전대 2개 잡고 계셔요. 정면에 있는 건 아까 육상에서 쓰셨고요. 지금은 배가 됐죠. 중앙에 있는 거, 이 중앙에 있는 건 선박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버스 운전대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선박의 키 하나, 2개를 동시에 다 잡고 계시다는 건 면허도 2가지 가지고 계셔야겠죠. 네. 대형버스 면허증, 항해사 면허증, 네,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령 양용버스 운항이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류로 올라가요. 백마강의 시작점이 보이는 곳.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배를 턴을 해서 하류로 내려갈 거예요. 하류에 내려가면 구소산성의 낙화암 붉은 글씨 보면서 다시 또 배를 돌릴 겁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강가의 나지막한 산도이잖아요. 이 산 끝에는요, 큰 바위가 있어요. 임금바위, 신화바위 전설이 내려오는 백제 때 정사회의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백제는 하늘의 뜻을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이 산 끝에 큰 바위에 올라와서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회의를 정사회의라고 해요. 지금은 저곳을 천정대라고 합니다. 백제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를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곳이에요. 아마 좌측에 계시는 분들은 11시 방향으로 산 끝에 큰 바위가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턴을 할 거예요. 턴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배 턴하고 있죠. 이제 정면으로 보면 이 산 끝에 큰 바위가 보일 거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보일 겁니다. 저 천정대에서부터 하류로 16km, 구역은 세도면 반주원리까지만 백마강 이렇게 불러요. 이 금강이 금산을 지나올 땐 적벽강이라고 불렸고요. 공주를 지나올 때는 웅진강이라고 불렸습니다. 부여에 오면 이제 백마강 이렇게 부르는데, 백제 때는 백강이라고도 했고, 백제의 큰 강, 백제의 큰 물, 이래서 사비하, 사비수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배를 턴을 했어요. 우리 하류로 내려가는 건데요. 오른쪽으로 1시 방향에 보시면 태극 문양이 예쁘게 그려진 기어집 보이시잖아요. 저 건물 문화재 건물 아니고요. 사찰 건물도 아니에요.
저 건물은요, 백마강 물 관리하는 곳입니다. 주체가 농어촌 공사고요, 양수장이에요. 이따가 부소산성 아래 가면 또 커다란 기와집 있어요. 거기는 치수장입니다. 백마강 16km 구간 안에는 양수장, 치수장, 배수장이 곳곳에 있어요. 모두가 기와집 형태로 아주 예스럽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곳 부여는 백제의 세 번째 도읍지였었죠. 123년간 왕궁이 있던 도시예요.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수장, 양수장, 배수장을 짓더라도 모두가 기와집 형태로 해서 예스럽게 지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이제는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네. 네, 내일은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에요. 아마 내일부터 이제 개구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개구리? 청개구리 같은 거? 네? 자, 우리 하루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 다리 보이죠? 이 다리 좀 전에 우리가 지나온 다리잖아요. 네. 이 다리가 생기게 된 거는요, 원래 이 다리는 90년대 초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로 80년대에는 신화문화권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백제문화권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93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주부여, 논산, 익산 백제문화권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94년부터 우리가 출발한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다리가 없던 거예요. 부여의 백마강에 부여 읍내로 통할 수 있는 다리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소산성 아래쪽에 가면은 백제교라고 있어요. 이 백제교는 가을에 찾아오시잖아요. 네. 백제교 아래쪽에 코스모스가 엄청나게 핍니다. 강변에. 그래서 그 다리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백제문화단지 94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 다리가 건설되기 시작한 거예요. 94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98년. 그리고 12년 후 2010년도에 백제문화단지가 문을 열었죠.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백제문화단지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건축자재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요, 강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백마강교라고 합니다. 백마강교? 이 강이 백마강이잖아요. 다리의 이름은 백마강교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부여에는 이제 다리가 3개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백제교 아래쪽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 다리는 부여대교인데요. 마찬가지로 10월에 오면 아까 코스모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오시면 부여대교 아래쪽에 강변에 억새꽃이 엄청나게 핍니다. 억새꽃? 아마 인터넷 검색창에 나래공원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가을에 산꼭대기가 아니라 강변에서 억새꽃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곳이 이곳 부여입니다. 그러고 보니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래공원. 나래공원. 자, 우리 부소산성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좌우로 이동은 어렵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우리 아이들 사진 찍어주시면서 사진 찍으시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나래공원. 왠지 내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한데 가본 적이 없네. 설마. 재밌겠다. 너 어떻게 올려? 유튜브에 올려야지.
배 올라오는 거 보여요? 이거 백마강 유람선이에요. 이 부소산성하고 접해 있는 선착장이 두 군데인데요. 저 서쪽 끝에 구들의 선착장이 있어요. 거긴 차가 와요. 거기다 차 놓고 지금 앞에 이 배를 타고 올라오시면 우리는 고란사 선착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고란사 선착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고란사 선착장, 구들의 선착장 이렇게 왕복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고란사 선착장에 차가 올 수가 없거든요. 차가 올 수가 없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 저게 고란산 선착장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못할 경우에는 저거 탈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보다 저게 왜 빠르게 느껴지지? 빠르네. 오우, 빠르네. 네. 왜 이게 더 빠르게 느껴지지? 왜 저게 더 빠르게 느껴지지? 이게 신기한 거야. 저렇게 우리랑 똑같이 도나봐요, 터코스가. 자, 저희 정면으로 산이 보이고요. 좌측으로도 산이 보이잖아요. 네. 이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 부소는 백제 언어로 소나무를 이야기하여 그래서 백제 때는 솔매라고도 불렀습니다. 부소산성의 높이는 해발 106m가 되고요. 백제 사비왕궁의 배후산성으로서 평상시 왕들이 산책을 하셨던 곳이에요. 지금도 부소산성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책하기 정말 좋게 길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등산하기 좋은 코스인가? 자, 그리고 이왕 쓰시는 마스크 좀 잘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백제에 660년 7월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부소산성은 최후의 방화산성이자 최후의 도피산성이었던 곳이 부소산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백마강에 들어와 있잖아요. 부소산성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반달처럼 휘감아 돌아요, 이 강이. 그래서 부소산성의 옛 이름은 단월성 이렇게도 단월성. 불렀다고 합니다. 단월성이라. 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백마강 유람선은 저 배는 큰 배입니다. 대중소로 있어요. 제일 큰 배가 있고요. 또 가장 작은 배는 20명 안쪽으로 탈 수 있는 작은 배도 있습니다. 아빠 이거 말고 저거 탔어야 되나? 바깥 경치도 하시잖아요. 바람도 쐴 수 있어요. 백제 때는 이곳까지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 구들의 선착장은 백제 때 무역항이었던 곳이에요. 큰 배를 이용을 해서 백제는 바다로 나갔죠. 군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중국의 양나라로 그리고 인도로 의회로 문화교류했던 나라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좌측으로 계시는 분들은 좌측에 11시 방향에 물 위에 떠있는 귀화집 보이잖아요. 네. 여기가 고란사 선착장이에요. 그리고 고란산 선착장 오른쪽 위에 산아래 귀화집이 천년고찰 고란사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붉은 글씨를 보게 될 건데요. 좌측에 계시는 분들 먼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가 턴할 겁니다. 턴을 하고 나면 오른쪽 계시는 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붉은 글씨? 우리가 붉은 글씨 저거 아니야? 저기 작은 데는 붉은 글씨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거 중국어잖아. 자, 이제 좌측에 계시는 분들 11시 방향에 혹시 붉은 글씨 찾으셨어요? 네. 네, 붉은 글씨는 낙화암이라고 쓰여 있고요. 낙화? 그 위로 한번 올려다 보세요. 저 위에 안전울타리가 보일 거예요. 거기까지의 높이는 약 50m가 됩니다. 낙화암은 조선시대 와서 붙여졌어요. 백제가 폐망을 한 건 660년 7월이었죠.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사 5만이 육지로 오고요.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 13만 대군이 강으로 들어옵니다. 18만 대군이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을 시켜요. 사비성에 함락이 되던 날 사비성에 있던 백제 여인들 이 군사들을 피해서 부소산성으로 도망을 왔죠. 오기는 왔는데 북쪽 절벽에 섰습니다. 달 아래는 강이었고요. 남쪽에는 신라군사, 당나라 군사들이 있었어요. 자, 백제 여인들은 남쪽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남쪽에 돌아가면 이 군사들에게 짓밟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 패망하는 국가와 함께 절개를 지키면서 이곳에서 목숨을 다했어요. 백제는 패망을 했고요. 고려시대 때 이런 스님의 저서인 삼국유사에는 낙화암 아니고요, 타사암, 사람이 떨어져 죽은 바위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와서요, 조선의 문학자분들이 보시고는 그 당시 백제 여인들의 떨어지는 모습,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떨어지는 모습이 떨어지는 꽃과 같았을 것이다 해서 이제 낙화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타사암이 아니고 낙화암이라고 부르고 있는 연유고요. 붉은 글씨는 조선시대 학자분이신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서체로 새겨 넣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고란사가 보이잖아요. 고란사 같은 경우는 백제 때는 고란사라기보다 고란정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백제 왕들이 드셨던 약순물이 있었습니다. 부소산의 북쪽 절벽 아래 바위 틈 깊은 곳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물을 왕들이 드셨다고 합니다. 궁녀들이 아침마다 물동이를 이고 산을 넘어왔죠. 이곳에 와서 물 한 동이를 뜨고는요, 바위 틈에 자라고 있던 고란초 한 잎 동동 뛰어서 산을 넘어갔어요. 이곳의 물이라는 증표였던 거예요. 백제는 패망을 했고요. 이제 고려시대 때 와서 낙화암에서 떨어져 죽은 백제 여인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백제 후손들이 이 약순물 앞에 사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고란초에 의해서 고란사라는 사찰명이 생겼어요. 지금도 이 부소산성 고란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왕들이 드셨던 약순물 한 잔씩 꼭 하고 가십니다. 이 고란사 앞에 가시면 이 약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잔 드시면 3년이 젊어진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고란사 뒤쪽에 가셔서 약순물 한 잔씩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 약순물 위에 고란초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볼 수가 없어요. 몇 해 전부터 바위 틈이 갈라지면서 습한 기온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고란초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저희 배를 터널해서 이제 또 상류로 올라갑니다. 우리 아까 수성으로 들어온 곳 있죠? 그곳에서 육상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 좌측에 보면 강폭이 엄청 넓죠? 좌측에 이 강폭이 엄청 넓은 장소는요, 2010년도에 일부러 파놓은 거예요. 우리가 출발한 백제문화단지가 2010년 9월 17일에 문 열었습니다. 한 달간 세계 대백제전 했어요. 그때 여기를 타서 한 달간 수상 공연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다시 메꾸지 않고 왜 그냥 뒀냐면요, 지금은 5월 한 중순이 지나면 10월 말까지 카누 체험 오시는 분들 계셔요, 부여에. 여기 와서 카누 체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여에 카누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중학교 선수부터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부여군청 소속 카누 선수들이 있는데요. 가끔은 백마강에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귀안면에 반산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카누 연습을 하면서 7월 말에서 8월 초 이때 전국 카누 대회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 귀안면의 반산저수지예요. 자, 날이 이렇게 따뜻하다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강가의 나무들에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봄을 잘 못 느끼잖아요. 네, 바로 여름이 가서 여름이 참 길죠, 이제는. 길어요. 죽을 정도로.
아주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 잠깐만, 그러자 야, 이거 내가 못했다. 한가운데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왜 한가운데 따라오는 거야? 좌측에 보시면 하얀 기둥들 보이죠? 이 좌측에 하얀 기둥들이 있는 곳은 여름에 수상레저 하는 곳이에요. 아마 한 6월달쯤 되면 여기에 이제 물놀이 용품들이 펼쳐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고요. 보트들도 여러 대 갖다 놔요. 그래서 모터보트 뒤에 줄 매달아서 바나나 보트, 플라이 보트 이런 것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7, 8월이면 저희랑 가장 불편한 동거를 하는 팀이 이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보트가 저희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가끔은 저희 앞에 사람을 떨궈 놓고 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비켜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제일 불편한 동거하는 팀이 이 팀이에요. 7, 8월에. 자, 우리 육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시 안전벨트 하고 가실게요. 동영상 찍고 하는 게 좀 불편하네. 와, 자, 우리 뒤쪽에 스크린 2개 올리면서 올라갑니다. 누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네. 아기 울음소리.